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현대차 투자유치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임단협 유예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현대차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시장이 노무현을 지키려다 바보가 됐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랜덤 채팅 어플이 범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불이 난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해낸 시민들이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와의 협상이 잠정 합의안을 만들며 성사만 남겨둔 시점에서 좌초됐습니다. 노동계가 합의한 일부 항목에 반발하면서 노사민정협의체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공식 입장을 내고 협상 타결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8시쯤 협상 타결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모델이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니 어려웠다지만 너무 아쉽다. 투자협정서 안에 수많은 쟁점들을 합의했지만 유일하게 남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문제로 타결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협상 타결이 무산됐지만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가 제시한 일부 항목 수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항목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중 임단협과 관련이 있는 조항입니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가 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조항은 사실상 그때까지 임금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용 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동계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의 협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한국노총은 이 조항을 본 뒤 불참을 선언했다가 이 항목 수정을 전제로 가까스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며 결국 협상은 타결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한편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춰 추진해온 협상은 비록 무산됐지만 광주시나 현대차나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시장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간 노무현을 지키려다 바보가 됐다면서 공천대가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작년 12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여인에게 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통화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순천의 한 목사 딸 사이에 남매를 두고 있다. 이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혼외자라는 말을 듣고 몸이 떨렸고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다. 내가 바보가 됐다고 윤 시장은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고 또 혼외자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 해서 그런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1인 2역을 한 김 씨가 2, 3일 뒤 직접 시장실로 나타나 두 자녀의 취업을 부탁해 청탁을 들어줬다고도 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딸을 들먹이며 돈을 재촉하기도 해 4억 5천만 원을 의심 없이 송금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현직 시장이 공천을 바라고 돈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수억 원을 대출받아서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네팔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은 다음 주 초 귀국해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중학교 교사가 사직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기간제 교사인 조모 씨가 어제 아침 사직서를 냈고 학교 측은 수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조 씨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챙기고 자녀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49살 김모 씨의 딸입니다. 같은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 아들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8개월 동안 일하다가 지난 10월에 계약 만료로 그만뒀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진눈깨비나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지나는 가운데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본격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0도에 머물면서 내일은 비가 아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하권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점점 떨어져서 일요일에는 영하 4도, 월요일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한전공대 입지를 놓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입지는 내년 1월쯤에나 결정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설립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광주 전남시도지사, 한전사장 등 모두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전공대 설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한 미래 산업의 하나고 또 한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의 하나여서 이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한전공대가 들어설 자리는 올해 안에 선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 1월 중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 구성위원회는 분야별 인력풀 검증, 기준위원회는 평가 기준 마련, 심사위원회는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나 지자체 간 입장차 조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88살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된 2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대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살아있다고 밝혀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73년 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승소를 축하하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어제 광주 카톨릭 평생교육원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갖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할머니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을 본인 인증도 필요 없이 주선해주는 이른바 랜덤 채팅 어플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도 이루어져 미성년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정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 50대 여성은 지난 3일 모텔방에서 26살 정모 씨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던 여성은 누군지도 모르는 정 씨를 만나러 광주까지 내려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오라고 서로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왔다가 일을 정한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랜덤 채팅 어플로 만날 약속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어플에 접속해보니 다른 이용자들의 글에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범죄에 악용된다는 한 랜덤 채팅 어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성별, 나이만 선택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들은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살 김모 씨 등 2명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오모 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성매매에 나서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 등은 직접 채팅을 해 성매수자들에 접근한 뒤
10대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 건수와 적발된 인원은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20%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랜덤 채팅 어플이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익명성이라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익명의 온라인 세계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랜덤 채팅 어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창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옆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6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여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교사의 컴퓨터에서 3과목의 시험지를 빼내 시험을 치렀다는 동급생들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몰래 빼냈고 다른 학생에게는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3일 A군의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퇴학 조치했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통해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로 불이 난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해낸 시민들이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보문고등학교 오대호 학생과 전자공고 송현호 학생, 자영업을 하는 47살 황철 씨 등 8명에게 광산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저녁 광주시 운남동의 교통사고로 불타는 승용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광산구는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전남지방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진입했습니다. 참신하고 깨끗한 의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의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대와 딴판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열린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 한 시의원은 특정 업체 제품을 도로 설계 과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명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최근 개발된 아스콘이 기존 아스콘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해당 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져 이권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특정 의료기기 구매를 지자체에 요구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징계죠. 당윤리규범 위반한 걸로 나와버리니까. 전남 도의원은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용무 없이 실과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엉뚱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번 의회가 유독 심하다는 공무원들의 하소연도 적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부족한 초선이 많은 탓이기도 하지만 기성 정치의 나쁜 행태를 정치력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의정 경험도 부족하고 의욕만 넘치다 보니까 의원들이 가행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의 일탈행위는 참신한 의회 변신을 기대했던 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올해도 전국 최하위권인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부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 외부 청렴도는 1등급 낮아진 4등급을 받았고 정책 고객 평가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금품 향응 제공 때문에 외부 청렴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부패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임원진 전원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2월 중에 열릴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 임원 구성 방식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그동안 시장이 바뀌면 재신임을 통해서 집행부를 교체해왔다고 밝혔지만 체육계 안팎에서 시장이 자기 사람으로 임원진을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3대 혁명음악가 정일성 선생의 오페라 망본이 56년 만에 무대에서 재연됩니다. 네, 어떤 공연이 될지 이우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망본이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 운남성 대리 지역에서는요, 겨울이면은 여인을 닮은 독특한 구름이 피어오른다고 합니다. 네.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구름이 된 공주라는데요. 아,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망본이군요. 그렇죠. 네.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공주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주제나 소재 그리고 표현본에서 중국 공연 예술적이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네네. 12월 7일, 8일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이 됩니다. 네. 그런데 12월 7일 7시 30분에는 한국어로 공연이 되고요. 네. 12월 8일 오후 3시에는 중국어로 공연이 됩니다. 독특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공연은 오페라 콘체르탄테 형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어떤 형식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문 오페라 공연장에서는요, 전막을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시연회 형식의 콘체르탄테 공연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무대 장치라든가 분장이라든가 의상을 전부 제외하고 오로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그리고 푸치니의 나비 부인 생각나시죠? 그렇죠. 몇 번의 개작을 통해서 이게 오페라 형식으로 더욱더 발전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하면은 K-팝처럼 K-오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페라 망본이 56년 동안 공연이 되지 못하고 왜 이제서야 됐을까요? 음악이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랬죠. 네, 윤희상 선생님, 그다음에 김순남, 정일성 이제라도 이렇게 재조명되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망본은 1962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초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어로 된 오페라이죠. 네.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그다음에 온곡을 복원하는 거,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원래는 이게 5막 8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극적 효과를 위해서 4막 2장으로 이렇게 조정했거든요. 참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군요. 이 또 망본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전석 1만 원이에요. 그리고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매하기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티켓 링크 물론 가능하고요.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해설이 있는 오페라예요. 그래서 오페라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오페라 복원뿐만 아니라 또 정일성 선생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정일성은 광주 출신인데 또 음악가이자 항일 운동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광주에서는 2005년부터 정일성 음악회가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한국, 중국 교류 연주 형식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음악을 매개로 한 도시간 교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정일성 하면은 사상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행적에 집중되었잖아요. 맞아요. 음악의 어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요. 근데 사실 문화 대혁명 바로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때 예술의 암흑기였어요. 그때 이번 오페라의 어떤 그 스토리의 뿌리가 된 그 소수민족의 민가를 이렇게 정일성 선생이 다 돌아다니면서 채집해가지고 이번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한 거죠. 이것처럼 무엇보다도 정일성 선생이 음악 그다음에 작곡가로서 좀 더 깊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이번 오페라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지역 시군을 대표하는 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물의 단순 재배에서 시작돼 포장과 가공 등 2차 산업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시설된 비닐하우스에서 부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양식으로 꼽히는 부추는 특히 겨울철에 인기입니다. 따뜻한 남쪽
땅끝 해남의 황토밭에서 자란 부추는 요즘 4kg 한 상자에 8,000원에서 10,000원 선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기온이 해나무보다는 여기도 한 3, 4도 차이가 나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배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부추 생산을 위해 해남군은 땅끝 부추 영농조합에 집화장과 포장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100톤으로 늘었고 매달 30톤씩 계약 재배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출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중 출하해서 우리는 집화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출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에는 딸기, 고흥에는 유자 등 일시군 1특화 작목 육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순 생산에 머물던 농업의 2차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구 땅 4억 원에서 8억 원에 달하는 공동 집화장을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가공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특화 작목의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유통망 확대와 농업의 6차 산업화의 물결이 급속히 다가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헥터 선수를 대신할 외국인 투수로 조 윌랜드 선수를 연봉 10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조 윌랜드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한 우완 투수로 지난해와 올해 2시즌 동안 일본 요코하마에서 14승 11패를 기록했습니다. 윌랜드 선수는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무기로 공격적인 승부를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세계적인 프로레슬러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2018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제 스포츠 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국위선양과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올해의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프로레슬러의 선구자 김일 선수와 양궁의 김진호 선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영웅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체육인의 위상 재조명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스포츠 영웅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성 출입이 금지돼 있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수유실이 함께하는 육아휴게실로 다시 조성됐습니다. 수유 공간과 육아휴게실을 분리해서 엄마가 아닌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분리된 휴게 공간은 이유식을 데우거나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전국 집배원들이 꼽은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책, 집배원들이 전해드리는 겨울여행이 최근 발간됐습니다. 곳곳의 소식을 전하며 알게 된 일출 명소와 온천, 야경 명소 등 100곳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책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SNS를 통해서도 무료 배포됩니다. 광주 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에 입주했던 작가들의 결과 전시가 29일까지 미디어 338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온고지 신의 의미를 돌아보는 미디어 작품부터 한글에 집중한 작품, 각종 성탄절 이미지를 조합한 작품까지 개성 강한 6팀의 작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김보연 실비아 올드미술관에서는 김보연 소장품 기획전 사랑과 영혼이 열립니다. 김보연 화백이 조선대학교에 기증한 작품 400여 점 중 사랑과 영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동안 크기가 커서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 희망도 처음 선보입니다.